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 1. 퀵 서비스를 10,000원에 불러 늦으면 나쁜 퀵 서비스라고 생각한다. 2. 택배를 부르면 당연히 다음날 도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음식을 배달시키면 음식값에 배달료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4. 택시가 준법 운행을 하면 운전 못하는 기사라고 생각한다. 5. 가전제품 서비스 기사의 방문 서비스는 항상 신청인의 시간에 맞추지 않으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6. 인터넷과 전화는 신청 즉시 개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7. 식당의 종업원은 내가 요구하는 것을 당연히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8. 은행 및 각종 접수처에서 접수가 늦어지면 일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9. 접수처의 접수 마감 시간은 업장의 종료 시간이 끝나 문을 닫아도 업장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일을 마무리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상점의 점원과 캐시어 항상 서서 일해야 예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군요.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곡으로 들으셨던 것은 울부짖는 견과류의 퀵 서비스맨이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라이브 버전으로 들어봤어요. 웬만한 노래는요, 라이브 버전이 더 좋더라고요. 그게 좋을 수밖에 있는 이유가 있죠. 라이브 음원을 따서 라이브 음반을 만들지만 잘 라이브가 안 나온 것은 절대로 음반에 넣지 않죠. 그리고 잘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을 손을 봅니다. 스튜디오에 가져가고 손을 봐요. 어떻게 보냐면 일단 녹음할 때부터 예사로 녹음한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가 들고 다니는 그런 녹음기로 녹음하지도 않거니와 녹음을 한다 하더라도 채널을 나눠서 녹음을 합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보컬, 기타, 베이스, 건반, 코러스 그리고 각종 악기는 물론이고 드럼에야말로 가장 많은 마이크가 들어갑니다. 베이스 드럼, 그리고 탐탐, 심벌, 하이에트 해갖고 여러 가지 그 드럼이 이제 우리는 이제 은어로 5기통, 7기통 이러거든요. 북이 5개 있으면 5기통이고요. 7개 있으면 7기통입니다. 그리고 심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심벌지도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개가 있고 하이에트라고 해갖고 치칙 이런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위아래로 이렇게 닫히는 그 하이에트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포함하면 꽤 여러 개 있거든요. 거기 각각에 이렇게 그 드럼에 마이크를 다 대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많은 채널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녹음을 한 다음에 예를 들면 녹음실에 들어가서 그거를 다 이렇게 들어봅니다. 들어봐갖고는 잡음 같은 거 제거하고 심지어는 삑사리가 난 게 있으면은 해당 주자가 와서 그걸 새로 녹음하기도 합니다. 최대한 현장 음에 가깝게 하죠. 물론 보컬도 새로 녹음하기도 합니다. 예. 그런 트랙이 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옛날의 라이브 음원이 아닌 요즘 음원이라면 상당히 이런 손질을 거치기 때문에 생동감이 있으면서도 음원이 우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라이브 음원을 선호합니다. 퀵 서비스맨. 그러게 말입니다. 참 예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일본의 서비스를 부러워하면서 우리 종업원들은 왜 이렇게 불친절한가 뭐 이런 거에서 한탄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신한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제일교포
기업들이 출자를 해서 낸 은행이잖아요. 그곳에서 일본식 서비스를 선보이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다른 은행에도 많이 퍼지지 않았을까라고 전 막연히 추측하고요. 또 일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배운 그런 분들이 그 서비스 업계에 이런 깍듯한 그런 서비스, 손님을 응대하는 방법이라던가 말이죠. 사실 편의점 같은 데 가면은 그렇잖아요. 판에 박은 멘트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매뉴얼로 이렇게 내려오는. 뭐 그것은 표준화되니까 장점도 있습니다만 좀 기계적인. 심지어 마트 같은 데 가서 거기 일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은 자동적으로 나오죠. 네, 고객님 물어보신 어쩌고저쩌고에 대해서 대답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편리하긴 해요, 사실. 그죠? 더군다나 외국에 가서 특히 우리가 동경했었던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서 느끼는 서비스의 그런 질. 인터넷 선을 깔려면 며칠 기다려야 한다느니, 뭐 택배를 시켰는데 오질 않는다느니, 뭐 가는데 오래 걸린다느니, 심지어는 이태리 같은 데서는 공항 직원들이 그런 것을 빼돌리기도 하고 말이죠. 네. 1년 만에 작년 크리스마스 때 보낸 엽서를 금년에 받았다느니 뭐 이런 전설 같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얼만큼 서비스 효율이 높은가, 특히 인터넷 이런 얘기하면서요. 특유의 빨리빨리 정신, 원래는 여유 있는 그런 그 문화가 넘치는 나라였습니다만 식민지와 전쟁 그리고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말이죠. 빨리빨리가 정착이 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여러 것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나위가 없고, 그것에 대해서는 자랑스러워할 만도 하죠. 그러나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의 뭐라 그러나 감정노동, 그렇죠? 예, 감정노동의 압박, 그리고 이 휴일을 포기하거나 또는 퇴근 시간을 포기하고 서비스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심지어 그렇게 했음에도 나중에 본사에서 전화 왔고 서비스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뭐 아주 좋았어요. 10점 만점이 아니고 8점이라도 나온다면은 상황극을 하고 그러면서 10점으로 올리게 하는 그런 압력을 넣는다던가, 돈을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하다못해 연봉 1억을 주면서 그런 거를 요구한다 그러면은 기꺼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수령액 한 달에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돈을 주는 주제에 서비스는 마치 그 클럽, 골프하우스 클럽에서 또는 인류 레스토랑에서 별 5개짜리 호텔에서 요구되는 그런 호화 유람선에서 요구되는 서비스를 기대하니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며칠 전에 삼성전자 서비스, 33살짜리, 참 아이가 참 어린데 아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세상을 등지기냐라고 욕을 할 게 아니죠. 오죽했으면 그 어린 것을 놔두고 그렇게 세상을 등지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 계산대에서 쭉 이렇게 서 있단 말입니다. 뒤에 줄이. 근데 종업원은 계산하면서 지금 이 손님이랑 농담 따먹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오랜 단골이랑 친구처럼 지내면서 농담 따먹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좀 그만합시다라고 하거나 그런 농담 따먹기를 할 수 있는 계제도 안 되죠. 농담 따먹기를 하더라도 일단 계산부터 마친 다음에 옆에서 하던가. 그나마도 민원이 들어오면 못하죠. 그런데 말이죠. 계산서대에서 응대하는 이 종업원도 노동자이자 소비자인 것이죠. 그렇죠? 그런 평등의 개념이, 그리고 서비스를 주고받는다. 식당에 가갖고 말이에요. 식당에 가갖고 내 돈 내고 내가 돈을 사먹는데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한다면, 저 사람이 한테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돈을 받으면서 내가 서비스를 공짜로 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 주고받는 서비스라 그런다면은 계약을 맺어서 하는 걸 텐데, 사회적인 계약. 왜 내가 굽신굽신 돼야 되는가. 이런 의문도 가질 법하죠. 물론 저는 최상의 서비스를 받고 싶어하고 저도
무대에선 최상의 서비스를 하고 싶습니다만 사람을 지나치게 도구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는 그런 얘기죠. 송창식의 담배가 가게 아시 이거 신청 들어왔나요? 예, 제가 이 노래는 군대에 있을 때 동계훈련할 때 중대별 장기자랑 대회에 나가서 이 노래를 불러갖고 우승을 하는 바람에 예, 한나절 동안 훈련 열애 우리 중대원들 받은 적이 있었죠. 참 제가 노래를 좀 할 줄 안다는 게 그렇게 뿌듯할 수 없었습니다. 듣습니다. 우리 동네 담배가게에는 아가씨가 예쁘다네. 짧은 머리 곱게 빗은 것이 정말 예쁘다네. 온 동네 청년들이 너도 나도 기웃. SG 워너비에 살다가 SG 워너비 사이먼 앤 가펑클 워너비죠. 예. 근데 이렇게 소울을 R&B 창법이 많이 들어있는 거 보니까 사이먼 앤 가펑클보다는 80년대의 홀 앤 오츠가 더 어울리겠군요. 그죠? 예, 소울풀한 그런 창법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말이죠. 크롬에 문제가 좀 있는 모양이죠. 저도 특히 페이스북 할 때는 크롬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익스플로러로 페이스북 할 때는 툭 하면 다운되고 그랬었는데 멈추고 예? 크롬으로 들어가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독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예, 당연히 익스플로러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다른 세계가 있었구나. 뭐 이런. 그래서 요즘에는 아예 크롬만 열어놓고 하기도 하거든요. 특별할 때 빼놓고는. 익스플로러 열면은 그놈의 11번가. 짜증나요 진짜. 11번가는 그렇게 갖고 좀 장사 좀 하나요? 와, 저는 폭파시키고 싶어요. 뭐 제가 컴퓨터 다루는 기술이 시원찮아 갖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이놈의 11번가 이런 것 때문에 컴퓨터 포맷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왕싸가지님, 제 아버지가 경비고요. 가끔 아파트 주민들이 성의 표시로 준 물건들을 가져오십니다. 사탕이나 초콜릿 등을 안 드시고 저 먹으라고 집에 가져오시는데 대개 유통기한이 지난 것들입니다. 오늘은 누가 화장품을 주었다며 가져오셨는데 2004년에 제조된 거네요. 경비는 쓰레기통이 아니에요. 정말 무매너네요. 버려야지 이런 거는. 예? 아니면 지들이 먹던가. 이런 건 지들이 먹고 지들이 쓰고 정말 선물하고 싶으면은 유통기한이 한참 남은 걸 선물해 줘야죠. 싸가지 하면 하여튼 왕싸가지님이 올려주신 이 싸가지 없는 글 읽으니까 좀 화가 납니다. 네. 별사나이님 윤도현 버전 많이 들었는데 역시 원곡이 와우 최고. 송창식 7, 80년대 송창식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나라 최고의 목소리이자 최고의 싱어송라이터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네 담배가게 아가씨가 이뻐서 어찌어찌해서 둘이 만났는데 1년 높은 선배라서 깨졌다는 북한산 토토로님 1970년도 전설 그리고 추억 참 예뻤는데 요즘 같으면은 얼씨구 하고서 연상이니까 더 좋다 그러면서 연하라서 더 좋다 그러면서 불이 붙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요. 예전엔 이런 때도 있었어요. 그죠? 우기막내짱님 잘 듣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노형동 이씨 제주도 사람이군요. 꼬부기 아빠님께서 답을 달아주셨어요. 크롬은 아마 스크립트에 문제가 발생한 듯 한디 크롬 버전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이금 울라라 AT 표준 정책이 그따구입니다용.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크롬 버전을 별도로 스크립트가 저 모르겠어요. 하연 파파님 초특가세 국내산 포도 100g에 500만 원. 아이고 만자를 지웠어야 되는데. 토토삐삐 엄마님 그래요. 제주도 우금민 지사가 새누리당 입당한다고요. 우리 부부의 신혼여행지로 아름답게 남아있던 제주도가 강정마을 해군기지로 무너지고 중국인들이 사들이고 난리라 마음이 참 아픈데
남편이 비행기 마일리지로 제주도까지 갈 수 있다고 갈래 하는데 가면 속만 상할 것 같아요. 새누리당이 대세라는 거죠. 제주도는 뭐 다 아시다시피 무소속이 강세 아닙니까? 일단 출마는 무소속으로 해서 당선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소속을 고수할 수도 있지만 당적을 갖기도 하죠. 갖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당적을 자주 옮기기도 합니다. 제주도가 무소속이 강세가 된 이유는 뭐 다 아시다시피 4.3 그때의 아픔이 있는 것이죠. 낮과 밤의 주인이 바뀌면서 한쪽에 줄 잘못 섰다가 몰살을 당하니까요. 눈치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슬픈 사연이 있는 것이죠. 정치인들은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우금민 같은 인물이 대표적인 것이죠. 우금민 지사가 특별히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주도의 정치인들이 다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토양 아래서 그렇게 정치를 해온 것이라고 이해라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에휴. 까망희님께서 요즘에 접한 그 서비스에 대해서 신한은행 직원은 서비스하고는 거리가 멀어서 기분이 상했는데 핸드폰 수리 서비스를 받는데 1시간 걸렸고 수리비가 많이 비싸서 돌아왔지만 담당 직원이 엄청 친절해서 기분이 전혀 상하지 않았었다고 하죠. 이것에 대해서 꼬부기 아빠님 또 토피피 어머니께서는 외주 직원이 비해줘. 또 핸드폰 수리하고 친절한지 묻는 전화 안 오던가요? 그렇죠. 친절했다라 안 나면 교육받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이용해서 진상 손님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진상 손님들. 심지어는 1년 전에 사간 팬티를 들고 와갖고 바꿔달라고 백화점에서 우기는 그런 아줌마도 계시다 그러고 뭐 한두 개겠습니까? 1,000원짜리 액세서리를 사면서 깎아달라고 했다는 전설의 연예인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연예인은 뭐 나중에 잘 나오지는 않았다 그렇습니다만 1,000원짜리를 사면서 깎아달라. 예, 콩나물도 아니고 말이죠. 아사토루님, 한국은 일본의 시스템을 가져오는 거니까요. 가져와갖고 더 지독하게. 예. 포근한 오후라고 내가 좋아님 마산 반갑습니다. 좋은 서비스를 받기 전에 본인의 태도도 좀 생각해 보는 게 바로 이거죠. 내가 좋아님. 좋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친절하게 여기서도 응대를 하고 친절하게 태도로 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죠. 매너 있는 태도로 서비스를 요구하고 내가 지불한 가치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당연히 요구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옳지 않게 서비스를 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악용한다는 그런 것이죠.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서비스의 과잉, 서비스업의 팽창, 갑작스러운 팽창에 따른 시행착오다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만 그렇다고 해서 손님 5,000원 나오셨어요. 스트로는 뒤에 있으세요. 뭐 이런 거 말입니다. 아 정말 짜증나지 않습니까? 저리로 가실게요. 뭐 이런. 존댓말이 지나쳐서 사람이 아닌 사물의 존대를. 그런 얘기 우스갯소리 있더라고요. 커피는 7,000원이세요. 이게 원래 맞는 얘기다. 왜? 커피를 서빙하는 그 알바생들 시급보다 커피값이 훨씬 비싸니까 커피를 더 존중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참 눈물겨운 그런 얘기죠. 동물병원에서 근무하는데요. 자기 개들이 병원 안에서 똥을 좀 싸면 병원 직원들이 당연하게 치워주는 줄 알아요. 자기 개들 똥구멍 안 닦는 몇몇 무매너 개 주인 여러분들, 병원이 화장실이니? 야, 세상 쉽겠님. 훌륭하십니다. 네, 이렇게 질러주셔야 돼요. 제가 참 섭섭했었던 적이, 요즘은 안 합니다만 예전에 달리기를 좀 했었어요. 한강변에서. 개가 와서 물었겠죠? 그래서 아야 그러고 있는데, 개 주인이 달려왔고, 그 개 이름 부르면서 너 괜찮니라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를 밟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정말. 와. 뭐 그런. 그러니까 자기 것이 소중하면 남도 소중하다는 거를 정말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지 집 밖에서, 음식점에서, 예, 공공장소에서 난리치면서 시끄럽게 울고 짜고 뛰어다니고 깔깔거리고 그런 아이들 제대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애가 소중하면 남들도 소중하다는 거. 그걸 왜 아직까지 모를까? 그렇게 지적질을 당하면서도 안 되나요? 네. 버스 안에서 지하철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거. 그거 안 되나요, 그거? 아유. 참 얘기가 참 비약되는군요. 오늘 2부에는 그렇죠. 국민TV 라디오의 디바 박강수 씨가 오시는 날입니다. 제주의 아픔을 달래줄 만한 노래. 글쎄요. 저는 이 노래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부릅니다. 잠들지 않는 남도. 함께 가자 우리 이 길을 노스텔지아 음반 중에 있죠. 중간에 나온 그 맑은 소리 악기는 바로 오카리나라고 하는 그런 악기입니다. 흑필이죠. 요걸 연주한 친구는 자전거 탄 풍경의 풍경, 네, 풍경 송봉주 씨입니다. 저희 친구죠. 생각해보니까 그때 제 발을 물었던 개. 주인이 달려와서 개만 걱정했을 때 처음엔 개를 밟고 싶었는데 다음에는 개 주인을 밟고 싶더라고요. 네, 물론 밟지는 않았습니다만. 서태지님, 그래요. 개만도 못한 인간들이 여기저기 똥 싸고 다니는 거. 그게 참 더한 것이죠. 네. 우리 개는 집에서 실례 안 합니다. 산으로 가더군요. 안 그렇쳤어도 잘 해결하다고요. 이게 본능인가 봐요. 서태후님, 주인 닮아서 똑똑하고 개념 있죠. 자랑질. 닉네임은 전혀 개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만 서태우님. 무서울 것 같은데. 시베리안 허스키. 예전에 어떤 방송에서 할 때 그때 그 청취자 중에서 시베리안 허수키님이 계셨어요. 본명이 허수키이시 봐요. 근데 앞에 시베리안에서 시베리안 허수키님. 말라무트 그리고 시베리안 허스키. 늑대개가 아니라 저기죠. 추운 지역에서 썰매를 끄는 썰매개. 정말 어렸을 때 잭 런던의 늑대개, 그죠? 먹이라고 하는 개를 주인공으로 했었던 그 소설 재미있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주의자였죠? 강철 군화 같은 책을 쓰기도 한. 병영님, 안치환 형님 한번 초대 손님으로 안 나오시나요? 안 모시나요? 꼭 한번 모셨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친구입니다. 저랑 선후배 사이입니다만 01029 사는 사죠. 예. 손병희도 무난한 성격은 아니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하는데 까칠하대요. 근데 제가 만약에 성격이 까칠하면 안치환은 초 울트라 캡숑 네 까칠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서 모셔야 돼요. 다음에 만나거든 슬쩍 한번 떠봐야지. 마지막 보루가 되어버린 남도마저 무너지면 온 세상은 새누리판이 되겠구나. 씁쓸하군. 이미 새누리판 아닙니까? 그쵸? 대범한 찌질이님. 황교안 법무장관의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한 의결 보고 진정 이것이 민주주의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진보당의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 정체도 없는 RO 조직의 내란 음모가 그 강령, 그 대남혁명 전략에 따른 것이라는 대목에서 말문이 막힙니다. 국민TV 조합원 중에 평양 혹은 함흥냉면집을 운영하시는 분께서는 서둘러 간판을 멸공냉면이나 반공국수 등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꼬부기 아빠님께서는 남한식 유신주의를 지향하는 새누리는 해체하라. 진정한 종북이나 진정한 용공은 어떻게 보면은 새누리당 세력이 아닐까요? 그죠? 아니라 그러면서
전체주의를 지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주의. 유신에 대한 회귀. 유신은 뭐겠습니까? 전 국민은 동원체제로 여기는 북한식 사회주의의 남한 버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죠? 둘 다 전체주의라는 것에 대해서는 공통점이 있으니까요. 사실 새누리당으로서는 통합진보당이 제일 만만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당을 건드리겠습니까? 민주당을 건드리겠습니까? 종북이라고 몰아붙여도 한계가 있잖아요. 지들이 몰아붙이면서도 그 당들이, 그 세력들이 종북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안 상태에서 밀어붙이는 게 한계가 있는데, 통합진보당은 때 맞춰갖고 이러저러한 빌미를 주니까 말이죠. 힘도 별로 세 보이지 않으니까 카운터 파트너 되는 겁니다. 심하게 얘기하면 북한 정권이 저렇게 가면 갈수록 남한의 새누리당스러운 그런 세력들이 점점 힘을 얻는 것만큼이나 남한에서도 통합진보당과 같은 세력이 온전하고 있으면 언제든지 먹잇거리가 되는 것이죠. 새누리당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던 적대적 공생을 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이고요. 참 짜증나지 않습니까? 지도도 뻔히 알면서 정당 해산 요건이 아니란 것도 알고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심각하게 뭐 위협이 된다거나 안보에 위협이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란 걸 알면서도 참 그렇습니다. 2부에는 박강수 씨 모시는 거죠? 가면서 신청곡 들어온 거 있나요?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면 시그널 듣고 광고 듣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